누구나 될 수 있는 임대인, 임차인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분쟁이 발생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 알기 쉽게 이 부분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기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대차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유지수선 의무, 그리고 임대물 목적물 반환,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에 관한 분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계약이 해지돼서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원사회복 비용이라는 명목을 공제하고 돌려준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입장을 자세히 보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천장에 내려앉았다는 이유로 그 임차인 잘못이라면서 그 부분의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임차인은 천장에 내려간 게 내 잘못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돌려줄 수 없고 보증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객관적이고 전문가다운 그 기준을 설립해서 이 설득하는 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조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각 그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 전문가의 그 자문을 받아서 기초적인 조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을 모두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 임차인 한 발씩 더 양보하는 입장에서 그 조정안을 수용해서 이제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마 소송으로 갔으면 오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간편하고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 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양 당사자 모두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이 조정 사례를 통해서 직원들도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월세 상한 제도는 월세의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차임의 증액 부분을 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도과하거나 그 전에 할 경우 그때의 효력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요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효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 정당한 사유는 법에는 한 10가지 정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유는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입니다. 즉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 직계존속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거절할 경우에도 당연히 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임대인 임차인 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됐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또 정당한 사유로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에 설치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임대차 분쟁 관련돼서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1644-5599 여기 아마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연락 주셔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한몫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하나야 30일 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90일 내에 조정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 작년 조정 처리 평균 기간이 27일 정도로 상당히 빠른 조정 처리 기간을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서 비교로 말씀드리면 소송은 신급별로 1심, 2심, 3심으로 나눠져 있고 1심의 경우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본다면 조정제도가 훨씬 신속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유중개사, 기타 임대차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모두 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경험이라든지 학식을 통해서 심도 깊은 조정을 통해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조정 신청을 하면 우리원은 접수와 동시에 조정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개시되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핵심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리랑 현장 조사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조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의견을 검토로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양 당사자가 송부된 조정안을 오케이를 하면 바로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신청의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고, 우편, 팩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대상은 당연히 임대인, 임차인, 종전 임차인, 그리고 그 대리인들이 관계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당연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부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신청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종전 임차인도 할 수 있지만 그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도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성립된 조정 내용과 동일한 민사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당사자 간에 강제 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문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된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가 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분쟁 사례부터 그리고 일반 상시, 그리고 주택상가금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자리를 비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상담부터 조정까지 주택상가금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다리겠습니다.